대작곡가 바흐와 핸델 두 사람은 왜 만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바흐 연구가들조차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린덴바움 TV는 독일의 바흐 전문 연구가들의 저서 60권과 논문 30편의 내용을 종합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한국이나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처음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임을 밝힌다. 우선 생각할 것은 바흐와 핸델이 만나려면 핸델이 독일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바흐와 핸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바흐와 핸델은 평생 만날 기회가 2번 있었다. 당시의 바흐는 독일 프로이센 왕국을 벗어나지 못한 음악가였지만 핸델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활동하며 자유롭게 여러 나라를 오가고 있었다. 따라서 바흐와 핸델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핸델이 독일로 와야 했다. 바흐와 핸델은 딱 2번 만남의 기회가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1719년 핸델은 그의 고향인 할레를 방문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바흐는 즉시 핸델을 만나기 위하여 할레로 달려갔다. 그러나 바흐가 할레에 도착한 바로 그날 핸델은 다시 런던으로 떠나버렸고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되었다. 바흐와 핸델이 만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729년 6월 29일 핸델이 다시 그의 고향 할레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때는 바흐가 몹시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살던 라이프치히에서 할레로 올 수가 없었다. 바흐는 장남 프리데만을 할레로 보내 핸델에게 라이프치히를 방문해달라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핸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이렇게 2번의 기회가 무산되면서 바흐와 핸델의 만남은 평생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바흐와 핸델이 만나지 못한 이유를 다음의 4가지로 분석해 본다. 1. 바흐에 대하여 무관심한 핸델. 바흐는 핸델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다. 바흐는 항상 유명한 음악가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했다. 바흐는 유명 음악가들과의 친분을 쌓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 핸델이나 텔레만에 비하여 그 활동 무대가 좁고 실력이 평가절하되었던 바흐에게는 절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핸델은 달랐다. 그는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작곡가여 영국을 통일시킨 대영 제국의 앤 여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음악가였다. 따라서 핸델에게 바흐와의 만남은 절실한 것도 아니었고 호기심을 유발시킬 만한 동기도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바흐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라이프치히의 당시 인구는 3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핸델이 활동한 런던은 벌써 인구 50만을 자랑하는 국제도시였다. 런던의 유명 작곡가 핸델이 독일의 보통 도시의 칸토르였던 바흐에게 큰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2. 바흐를 만나기엔 너무 바쁜 핸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핸델의 바쁜 일정상 바흐의 만남에 대한 청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719년 바흐가 할레에 있는 핸델을 급히 만나러 갈 때에도 핸델이 정해진 다른 일정 때문에 바흐가 도착한 그날 할레를 떠나야 했을 것이다. 2번째 만남의 기회도 핸델의 일정상 바흐가 있던
라이프치히에 갈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 핸델은 예정에도 없는 바흐의 갑작스런 면담 요청을 들어주기 위하여 스케줄을 변경해 다른 도시를 여행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3. 핸델의 의도적인 회피 가능성. 또 다른 가능성은 핸델이 바흐를 좋아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바흐가 핸델을 만나고자 했던 1719년까지 바흐의 처신에 대하여 핸델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흐는 쪼들리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하여 여러 번 자리를 옮겨 다녔고 몇 번은 그 시도가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바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많았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흐의 첫 직업은 아른슈타트의 새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다. 그러나 바흐는 4년 만에 아른슈타트 시의회와 갈등을 일으키며 사직하고 밀하우젠의 블라지우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가버렸다. 그런데 바흐는 그곳에서 단 1년도 못 되어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고 연봉이 높은 바이마르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바이마르에서도 그를 아꼈던 영주 비렐름 에른스트 공작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가까이 지냈으며 나중에는 허락도 받지 않고 더 많은 연봉이 보장된 쾌텐 궁정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핸델이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면 바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졌을 것이다. 4. 할레의 사건과 핸델의 실망 가능성. 그러나 추측컨대 위의 몇 가지 사건보다도 핸델이 고향 할레에서 들었던 소문은 바흐에 대한 인상을 결정적으로 나쁘게 만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 사건은 핸델의 스승이었던 자카우와 관련된 것이었기에 더욱 바흐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다. 1712년에 할레의 리프라우엔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던 자카우가 세상을 떠났다. 일명 장터교회라고도 하는데 리프라우에는 성모 마리아를 일컫는 말이다. 자카우는 핸델의 어린 시절에 음악을 지도해준 스승으로 유명하다. 그의 사후에 바흐는 이 교회의 오르간 점검을 요청받아 1713년 할레를 방문했는데 그에게 교회 목사인 하이네키우스는 오르가니스트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교회의 오르간은 3단 건반과 65개의 레기스터를 갖춘 최고의 악기였기에 바흐도 그 자리를 원했고 오디션에 참가하여 자카우의 후임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시한 봉급이 바이마르 궁정에서 받는 것보다 적었다. 당시에 바이마르에서의 바흐의 월급은 229굴덴이었는데 할레의 시의회는 196굴덴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바흐는 불어나는 식구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었기에 수락을 망설이게 되었다. 더구나 그의 부인은 만삭의 몸으로 둘째 아들이 되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이마르 궁정의 영주 비렐름 에른스트 공작은 바흐를 콘체르트마이스터로 임명하고 월급도 268굴덴으로 대폭 올려주면서 바흐를 붙들어 두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바흐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 즉 그가 바이마르에서의 월급을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할레의 오르가니스트에 지원을 하였다는 비난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 된 것이니 소문이 날만도 하였다. 나중에 바흐와 할레 시의회는 서로 화해를 한 것 같다.
이는 1716년에 시의회가 새로 수리된 오르간의 점검을 위하여 다시 바흐를 초청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하지만 모두가 바흐를 환영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봉에 좌우되는 그의 교회 음악가로서의 처신에 불만을 품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문은 핸델의 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핸델은 그의 스승의 후계자로 지원했다가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때문에 그만둔 바흐에 대한 실망의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에도 없는 바흐의 갑작스런 면담 요청은 오히려 무례하게 비춰졌을 것이고 그에 대한 핸델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1685년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다 간 바흐와 핸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핸델은 바흐의 음악적 천재성에 감탄하여 친구를 자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핸델은 그동안의 바흐에 관한 오해를 풀고 그를 이해하고 격려했을 것이다. 바흐는 핸델의 도움으로 보다 넓은 음악 세계에 이름을 알렸을 것이다. 바흐와 핸델은 음악적 담론을 주고받으며 더 위대한 음악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두 사람을 그들의 음악 속에서 만나고 있다.